자, 여러분, 옵티머스 라임은 5천억이 넘게 사고가 났고요. 옵티머스는 1조 수천억이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보면 라임 관련해서 정권사 세 곳의 CEO를 금감원이 중징계했는데요. 물론 정권회사에 고위층이 붙어 먹었겠죠. 자, 옵티머스에도 NH정권 고위층에 붙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이 자산 운용사들이 만드는 저런 행편없는 상품, 처음부터 빼먹으려고 작정한 상품, 그래서 무슨 가짜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뭐 가짜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허접한 코스닥 회사, 그런 데다가 투자하는 척하고 돈을 대부분을 빼돌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라고 처음부터 정권사나 은행에 이야기를 했으면 그 펀드가 팔렸겠습니까? 근데 공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를 정권사에 프라이빗 뱅킹, 그러니까 좀 돈 좀 많은 사람들만 가는 그 카운트에 직원들이 이제 꼬드긴 거죠. 그래서 반포에 대신정권 지점장은 혼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수천억 이상을 아마 글로 땡겼을 겁니다. 라임으로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능해진 부분에는 이 정권사나 은행들이 그런 행편없는 자산 운용사 이 사기꾼들을 말을 믿고 창구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유명한 정권사, 유명한 은행 창구에 가서 거기서 사모펀드를 권유하면 분별할 능력을 상실하고 3% 이자 불려줄게, 그 이상 불려줄게 이러면 그냥 그 상품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펀드가 투자되는데 하면 뭐 안전한 정부의 공공기관 채권을 산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러면 그 뭣도 모르고 그런 거를 삽니다. 자, 그래서 라임은 이 자산운용사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모았고 한때 뭐 6조에 가까운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지금 1조 한 5천억이 사고 났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이 옵티머스는 지금 150억 이상이 사고 났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뒤를 봐줍니다. 금융감독기관들이 다 입을 다물고, 또 정권사나 은행의 고위층들이 이런 상품을 팔아주고, 그리고 아무리 허술해도 대한민국에 이 라인이 있을 겁니다. 무슨 라인이 있냐? 자산운용사가 어떤 상품을 팔아서 투자하는지 등을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산 상품들 내역을 갖다가 이렇게 기재해 놓게 돼 있고, 그게 또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형식적으로 굴러가고 이 금감원이나 재경부 이런 데서 실세들이 연락해서 그거 좀 잘 해줘 하면 이렇게 그냥 터질 때까지 놔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권사나 지금 은행에서 팔은 수많은 사모펀드를 수수료 떼주고 들고 와가지고 돈이 몇 조가 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짜놓은 이 사기꾼들끼리의 한마디로 돈 빼먹는 데다가 다 넣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들고 가서 내가 불려오겠다 하고는 전부 도둑질 해 먹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옵티머스에서 드러났듯이 내부 문건에서 내부 수익자로 이런 일을 뒤를 봐주는 청, 그리고 여당, 정부 관계기관 이런 사람들을 다 한 몫씩 떼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돈을 싹 빼돌립니다. 언젠가는 사고 날 거라고 생각도 마음속에는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사기꾼들은 계속 돌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돈이 안 돌아가고 이제 환매가 들어오죠. 나 원금 찾으란다. 그럼 원금을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환매 중단이 되면서 터지는데,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돈을 챙겨가지고 튈 수 있도록 또 금감원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한마디로 조사하는 척하면서 봐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다 챙겨서 튀도록 해주고 있는, 숨기도록.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은행 PB 창구, 증권회사 PB 창구 그런 것들을 금융 감독하는 금감원, 금감위, 재경부, 국세청 이런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지시하는 청와대, 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여권의 정치인,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해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한 거고요. 저는 신라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했던 주범들이 자기도 억울한 게 있을 거예요. 왜? 나도 이 일에 빙산의 일각이고 엄청나게 먹은 놈도 있고 또 돈 받아 먹고 막아주겠다고 한 놈도 있는데 막상 일이 이래되니까 잡힌 나만 그냥 고랑지 이렇게 다 잘라버리고 몰아가지고 한 10년 15년 때려버려서 다 뒤집어 쓰고 가고, 진짜 나보다 더 해먹은 놈은 이제 정치판에 끈댄 놈은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가만히 보면 나만 죽겠다 싶으니까 동시다발로 엊그제부터 이제 터져 놓은 겁니다. 급기야 지금 그저께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내부 문건에 청와대 당,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각종 이 감독기구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20명의 이름과 내역이 등장한 문건이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라임에서도 지금 라임에 그 숨어 있다가 잡힌 김봉현이 있죠. 김봉현이가 자기 회사, 자기가 심어준 이 사장이었던 스타모빌리티 로비아라고 데려놨던 광주 MBC 간부 이강세, 이자가 청와대 강기정이를 만나러 갈 때 5만원 건으로 5천만원을 줬다고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지금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손댄 거는. 그런데 진짜 큰 물주 둘이는 지금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물주하던 이 백화점 하던 친구라든지, 그 다음에 연예 엔터테인먼트 하던 친구라든지, 이 둘이는 도망가 버리고 지만 잡혔어요. 그리고 그 라임의 부사장 하던 이종필인가만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다 몰아가지고 이제 죄를 때리고, 그리고 실제 그 거대한 이 라임에서 빼먹는 구조에 있었던 핵심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 뒤집어쓰고 10년이나 15년을 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니까 김봉현이가 강기정이한테 5천만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옵티머스의 김재영과 또 윤 변호사도 일부러 검찰 조사에서 지금 20명한테 이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그들이 터지면 이 게이트가 된다고 하는 내부 문건을 만들어 놨다가 줬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이 둘만 차단해서 깜빵에 보내려니까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결국 그 문건을 밖으로 빼서 지금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가 꼬리를 자르려다가 그 주역 아닌 조연들이 억울해서 지금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형 사고는 절대 허접한 사람들이 자산운용사 만들어가, 내가 어느 날 정권회사 좀 있었는데 자산운용사 하나 만들었다, 그런다고 누가 나를 보고 돈을 대겠습니까? 정권회사야 뭐 중간 간부급 했던 사람 수두룩하지요. 그러면 자산운용사 만들었다, 그럼 내가 자산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펀드를 기획해서, 상품을 기획해서 그걸 은행에 갖다 대서 은행에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은행에서 그 상품을 팔라 그러면 내가 기획한 이 펀드 내용에 대해서 그건 어차피 해봐야 아는 거고 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팔아주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럼 은행에 가서 팔게 하려면 뭔가는 신빙성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혁진이 쫓아내고 전파진흥원에서 이혁진이 쫓아내기 직전에 돈을 500 몇십억을 갖고 왔잖아요. 570억인가요? 그러니까 전파진흥원에 기금을 갖다 놓으니까 은행이나 정권회사에서 볼 때 아, 이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사에 기획한 사모펀드 상품을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아주 꽉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는 어설프게 짜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정권회사 창구에서 팔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받아갖고 이렇게 상품 만들고 또 띄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모펀드는 그야말로 좀 더 자유롭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은행 창구나 정권회사 창구가 마음대로 사모펀드를 팔아주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사람 공신력 그리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하겠지요. 솔직히 인적 배경은 은행과 정권회사의 비교가 안 되죠. 이 자산운용사라는 것은 조그만해서요. 이제 은행이나 정권회사가 그럼 직접 안 하고 자산운용사가 그런 사모펀드를 돌리는 걸 파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직접 했다가는 사고 날까봐 그래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하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떼먹는 안전한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아무나 다 금융계에서 조금 굴렀다고 내가 기획해서 은행에 들고 가서 여기에다가 모집해 주시오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해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이 있어야죠. 은행 고위층, 그리고 뭐 농협증권 고위층, 대신증권 고위층, 하나은행 고위층, 우리은행 고위층, 신한은행 고위층. 그래서 라임에도 신한은행의 간부들이 여러 엮여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라임이나 옵티머스에서 벌어진 이 사기, 장하성 동생이 하는 또 펀드도 지금 사고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난 펀드가 몇 개가 되지요. 자, 이런 부분이 사기가 통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그걸 돌리는 자산운용 회사 애들의 정치적 배경 과시가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력한 청와대 인사나 여권 정치인이 금융감독기관에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 어디에 은행에 정권회사에 누구 좀 나오라 해. 그래서 나가면 자산운용사 한 명 데리고 가는 겁니다. 대표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를 만드는데 좀 팔아주라. 자, 이런 식의 과정들이 다 거쳐져서 은행이 정권회사가 팔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이 지난번에 그 대신증권 반포센터장처럼 처음부터 이 라임 패거리하고 한 패거리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그 반포센터에서 정권 주식보다도 열심히 그 라임 사모펀드를 팔 수 있었던 거는 위에 대신증권 고위층들이 용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이런 자산운용사가 수조 단위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신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위에서 지시해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배경에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상품들이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융권에서 뭐 간부로 조금 굴렀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펀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3%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디서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답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 하에 수많은 자산운용사의 수많은 사모펀드가 지금 사고가 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터지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사모펀드는 정치권이 동원된 이 부패 네트워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는 겁니다.